안녕하세요. 대한중앙 김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대표님, 아주 재미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건데 요즘 인스타에서 다시 뜨더라고요. 네, 요즘에 이게 또 뭐 이슈가 되고 있나 봐요. 현 정부가 자금 출처를 너무 빡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아파트 매매건 3건 중에 1건 정도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가 자금 출처를 조금 더 보강해라. 어디서 돈이 나서 집을 샀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스폰녀가 돈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다가 결국에는 과세당국에 걸려서 문제가 커졌던 이게 다시 회자되나 보죠? 네, 맞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은 스폰남이 9억 줬는데 증여세가 5억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이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보니까 A라는 여자가 어떤 뭐 영감이겠죠. 영감이랑 미성년자 때부터 만났나 봐요. 그 A씨가 그 아저씨로부터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총 73회에 걸쳐서 9억 3,703만 원을 받았답니다. 용돈으로. 엄청 받은 것 같죠? 엄청 받았네요. 근데 그렇게 엄청 받은 건 아니에요. 제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인지 가만히 보니까 느낌이 탁 오더라고요. 73회라는 게 뭐겠어요? 6년 동안 73회는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소리예요. 한 달에 한 번 돈을 받아요. 6년이면은 72개월입니다. 근데 73회니까 6년이 조금 넘었거나 아니면 제일 처음에는 일단 선불조로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월말마다 줬다든지 해서 73회가 나온 게 거의 분명합니다. 6년이 72개월이거든요. 그럼 이 73회 동안 9억 3,703만 원이라는 거는 한 번에 얼마냐 계산을 해봤죠. 한 번에 약 1,283만 원입니다. 그래도 뭐 거의 연봉 1억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 달에 1,300만 원 정도를 받은 거죠. 그런데 엄청 많은 돈 같지만 이 남자가 만약에 영감쟁이가 아니라 독신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 돈을 잘 버는 남자가 마누라한테 돈을 준다고 했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정도의 돈은 아니다. 스폰비로는 상당하긴 한데 월 1,300만 원꼴로 매달 73회에 걸쳐서 준 겁니다. 와, 9억 대단합니다. 그럼 이거 일단 성매매 아닌가요? 그리고 미성년자 때부터 줬다고 하는데. 일단 미성년자 부분은 쟁점이 복잡해지니까 오늘 빼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성매매랑 스폰을 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매매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한테 파는 거예요. 스폰이라는 거는 특정인한테 지속적으로 돈을 받는 게 스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스폰의 완성형이 결혼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스폰을 성매매로 처벌을 하면은 결혼생활 상당수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폰은 우리 형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스폰은 합법적이라는 말이네요. 합법이고 일단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법이니까 또 세금이 부과가 된 거예요. 근데 일단은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스폰을 했던 남자가 여자랑 헤어지게 되면은 그 돈 준 게 아까워가지고 꼭 빌려준 돈이다 하면서 돌려달라고 소송을 잘 내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연인 사이의 증여는 빌린 게 아니잖아요. 줘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복병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가 이제 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투자를 또 잘하는 여잔가 봐요. 이제 아파트를 취득을 하려고 했는데 국세청에서 돈 어디서 났냐? 자금 출처를 소명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증여세를 5억을 때렸대요. 증여는 상당히 세금이 많이 붙는 행위이기 때문에 증여세로 9억 중 여러 가지 이제 과세 법령에 따라 5억 원이나 세금을 내도록 과세 처분이 내려온 거죠. 그렇죠. 가산세까지 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여자는 국세청을 상대로 이거는 낼 돈이 아니다. 난 못 내겠다. 이렇게 또 소송을 한 거 같은데. 그러면서 여자가 이게 이제 그냥 공짜로 받은 증여가 아니라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여라는 거는 애인끼리 그냥 남자 여자를 기호해서 주는 돈이 증여고 성매매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을 팔고 성을 사고 하는 게 성매매인데 성매매라고 여자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장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안 되죠. 이게 어렵죠. 왜냐면은 성매매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특정 다수한테 파는 건데 6년에 걸쳐서 73회나 돈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면은 이건 도저히 불특정 다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세금 같은 경우에는 회생이나 파산으로도 없어지지 않죠. 이 여자는 어쨌든 이 세금은 내야 됩니다. 그럼 일단 취득했던 아파트를 팔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든 해야 되겠죠. 팔지 않으면은 이거는 국세청에서 뺏어가서 환가에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필 규정이긴 한데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여자의 전략이 잘못됐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이 남자랑 결혼을 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여자 남자가 결혼을 해서 6년 동안 똑같이 9억 3,703만 원을 와이프 입장에서 남편한테 받았으면 세금은 5,500만 원 정도밖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는 증여가 5억까지인가? 6억까지. 6억까지입니까? 6억까지 면제고 세율도 훨씬 낮기 때문에 계산을 돌려보면은 와이프가 돼서 돈을 받았으면 5,600만 원 정도밖에
세금을 안 낸다. 거의 10분의 1이죠. 그렇네요. 근데 뭐 유부남일 가능성도 있었을 거고. 있었죠. 만약에 그러면 사실혼 관계라고 치면은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 간의 증여에 대한 면세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였으면 전략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돈을 받을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이제 와이프가 없는 독신 남자라고 했을 때 일단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결혼식을 한번 해야 되고 안 되면 웨딩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고 주변에 아내랑 남편처럼 행세를 하면서 헤어질 때 사실혼 관계든 이혼을 하든 이 받은 돈 외에도 남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재산 분할로 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 사실혼 관계는 재산 분할 대상이긴 한가 하죠. 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스폰을 받은 여자가 이렇게 장기간 동안 많은 돈을 스폰을 받을 거였으면은 결혼 잘 세웠어요. 아니면은 네. 사실혼이라도 해야 세금에 대해서도 혜택을 봤을 것이고 남자가 그 사이에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받은 돈 이상의 재산 분할까지도 받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왜 전략을 짜주고 계세요, 변호사님? 그러면은 만약에 남자가 유부남이면은 사실혼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우리 법은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남자가 유부남이라면은 여자가 아무리 결혼식을 하고 아무리 아기를 낳고 아무리 어디 가서 여보 당신 하고 다녀도 이거는 중혼적 사실혼이라서 재산분할 대상도 안 되고 면세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사실혼 관계도 뭐 웨딩 사진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예. 하셨는데 그냥 같이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같이 사는 건 동거입니다. 동거는 사실혼이 아니고 사실혼은 말 그대로 부부로서의 실질이 있어야 되는데 애매하잖아요. 부부로서의 실질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하면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안 해도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고 최소한 웨딩 사진이라도 찍고 양가 부모님한테 며느리 사이로 인정받으면은 결혼식을 안 해도 사실혼으로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 이게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부동산 주택 매수에 있어서 불리한 부분이 많아서 혼인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남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약에 그냥 단지 동거관계나 사실혼 관계로 헤어지게 되면은 재산 분할에서 상당히 방어를 할 수 있겠지만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사실혼이 아니라 법률혼이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될 판이니까 역시 혼인신고를 좀 꺼리는 면이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스폰남이 9억 쳤는데 증여세 5억 나온 아주 불운의 여성분 얘기로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